네,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2% 좀 넘는 조정을 받아주면서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금 상승하는 움직임이 좀 나와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조정의 움직임이 좀 더 강해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상승을 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도 생각을 해보고,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도 고민을 해보자. 반대로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눌릴 것인지, 눌렸다가라도 반등할 수 있는지, 그럼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뭘 볼 것이냐. 우선 차트상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이런 흐름을 만들어 놨던 그 주체들이 누군지를 파악을 해볼 거다. 그리고 이 주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이런 조정이 나왔던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무래도 달러가 강세가 보이면서 이 외인들의 자본이 빠져나가서 이제 달러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던 흔적이 좀 나타났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장 전반적으로 외인이 좀 빠져주면서 이게 달러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 좀 보여줬다. 그러다 보니 시장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움직임들이 오늘 나타나면서 한국항공우주도 이 조정을 받는 움직임이 나타나줬는데, 그래도 지수가 빠진 거에 비해서 그렇게 큰 조정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그렇게 시장에 비해서 큰 조정이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선 얘네들이 차트상에서도 봤을 때 지속적으로 이 고점 구간에서 지켜주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근처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빠져나가지 않고 버텨주는 움직임, 그리고 여기서 다시금 돈이 들어오는 흔적들이 좀 발견이 됐다. 바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자, 지속적으로 기관이 다시금 잡아주는 움직임들이 좀 보여주고 있죠. 자, 매수를 할 때 굉장히 크게 매수해주고, 매도할 때는 살짝 매도한 다음에 다시 또 매수해주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아직도 이 매수세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외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빠져나가는 움직임들이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매수세는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조정의 움직임 속에서도 기관은 계속해서 잡아주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물량 또 모아놨다가 상승을 좀 시킬 수 있는 의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외인들의 움직임, 그리고 기관의 움직임, 이렇게 살펴볼 건데, 외인보다는 기관의 움직임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한번 살펴볼 거다. 그래서 60거래일 동안에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느냐. 자, 매수가 매도보다 좀 더 많았다는 걸 우리는 먼저 확인할 수가 있고, 매수 쪽에서는 오히려 외인들의 움직임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매도 쪽에서 오히려 기관의 움직임, 그리고 외인의 움직임이 같이 좀 보여주면서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어디서 이렇게 들어왔고 어디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지까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우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이 앞에서 들어왔던 물량들, 이 밑에서부터 들어왔던 물량들이 이런 조중의 흐름에서 살짝 빠져나갔는데, 오늘에는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이 앞에서 들어왔던 물량들, 그리고 여기 앞에서부터 들어왔던 물량들이 이 조정 구간에서 빠져나가는 흔적이 나타났는데, 오히려 오늘 더 다시 들어와주는 움직임이 좀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신한투자는 계속해서 매수 매도를 좀 반복하면서 단기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 밑에서 들어왔던 물량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오히려 이 조정 구간에서 더 들어와주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리고 오늘 조정의 움직임에서 좀 빠져나가는 흔적이 나타나긴 했는데, 들어왔던 물량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양이 나갔다라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매도 쪽에서는 어떠냐? NH투자 같은 경우에 이 조정 초반부에 딱 들어왔다가 오히려 빠져나가는 그림을 좀 그려줬고, KB증권 같은 경우에도 조정의 흐름에서 빠져나갔다. 그리고 오늘 오히려 추가적으로 다시 들어와주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다.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도 들어왔다가 나가는 흔적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들어온 물량에 비해서 빠져나간 물량이 굉장히 적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메릴린치까지 한번 보면 어떠냐. 이제 얘네들 조정 구간에서 좀 빠져나가는데 다시 여기서 들어와주는 움직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외인이 오히려 추가적으로 여기서 다시 들어와주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기관은 여기서 오히려 빠져나가는 움직임 보여줬다. 근데 이런 구간에서 들어왔던 기관의 물량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양이 빠져나가면서 비중 조절의 움직임 정도이지, 이 주가를 이렇게 끌어내리는 움직임은 아니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런 고점 구간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흐름이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흐름 속에서 다시 이렇게 고개를 들어 올리는 움직임, 그럴 때 같이 매수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 매도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이 이 앞에 고점 구간을 돌파하면서 움직임을 가져가면 흐름이 나올 때, 자,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매수했던 물량들, 그런 물량들이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려줄 때 우리도 같이 매도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보여줄 때 매수의 움직임, 매도의 움직임을 포착하게 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제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거고, 우리가 이런 움직임을 따라다니면서 매수 매도를 하는 거 말고도 좀 더 편안하게 매수 매도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죠. 자, 어떤 구간이냐? 자,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매수를 생각할 수가 있고, 이런 파란색 신호와 함께는 매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 신호들이 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파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고점을 나타내는 구간인데, 여기서 수급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하락 추세로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곳에서 매도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이 노란색 신호 같은 경우는 뭐냐,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인데,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승 추세로 변경되기 때문에 매수의 구간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듯이 이런 신호와 함께 우리는 뭐를 확인해야 되느냐, 이 수급을 같이 꼭 확인하면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아갈 수가 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매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좀 더 보여드리고 한국항공우주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표와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매도하는 곳을 아신다면은 이 최고가 매도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이 파란색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주가는 떨어져요. 자,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딱 최고가를 찍고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지표가 매수와 이렇게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줄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사유 지표가 이 종목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 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른 예시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상승을 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가벼운 종목들만 봤는데, 자, 대형주는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 대형주도 마찬가지였다.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 상승을 하고, 자,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죠. 자, 노란색 뜨고 상승, 파란색 뜨고 하락. 자, 여기서도 노란색 뜨고 상승을 이어가다가 파란색 뜨니까 하락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노란색이 떠주니까 다시 잡아서 올려주는 모습까지 다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셨죠. 자,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답게 이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 계속해서 증명을 해 보이겠지만, 타점을 한 호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시면 이 영상을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구독자가 되어주시면은 챙겨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하단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했다는 표시로 이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구독이라고 온 번호들은 다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놔가지고 이런 타점들 나올 때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주다가 이렇게 좋은 매수 타점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같이 매수하자고 문자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 타점까지는 싫고 이 지표만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지표 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자, 위에는 번호 010-8420-8354번으로 여기서 이번엔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어떤 지표를 어떤 설정값을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함수가 조금 필요한 것도 있어서 함수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야기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다시 한국항공우주 이야기 해보자면은 이제 우리는 뭘 볼 것이냐,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런 곳에서 외인들이 괜히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다. 그리고 차트상에서도 중요한 구간을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얘네들이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이 앞에서부터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태고,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오히려 비중 조절만 해주고 있지 확 빠져나가는 그림은 그려지지 않는다. 결국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 흐름을 좀 끌고 간다라는 것은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금 상승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런 상승을 보여줬을 때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그런 목표가에 대해서 보면은 미리미리 한번 생각해 놓고 있다가 이 근처에 갔을 때 우리는 또다시 한번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나가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기 위해서 월봉으로 한번 살펴보자. 얘네들이 지금 앞전 고점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 이미 나왔는데 여기서 다시 조정이 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 조정의 흐름은 좀 길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왜? 그만큼 이 상승을 하면서 거래 대금들이 굉장히 잘 실려줬고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은 잠깐 이렇게 나타났다가 다시 이런 반등하는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런 흐름 속에 있는 거다 보니까 이런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면은 굉장히 상승세는 더더욱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우선 이 위가 신고가 구간이다 보니까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우리는 뭐 저항대를 살펴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런 상승을 보였을 때 어느 정도 상승을 이렇게 보여줬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상승치를 한번 예상을 해보자는 거죠. 얘네들이 자, 여기서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 어디냐? 자, 25,000원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해서 10만 원 구간까지 갔다. 4배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다시 반등하는 구간이 여기가 어디였습니까? 5만 원 구간에서 이런 상승세를 좀 보여준다. 4배 정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은 우리는 어디를 볼 수 있는 것이냐? 20만 원 구간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20만 원 근처까지를 우선 1차적인 목표가로 한번 잡아놓고 이 근처에 갔을 때 뭐 도달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더 상승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기서 상승을 해가지고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목표가를 갱신해 나가면 되는 거고, 반대로 여기까지 더 올라가지 못하고 조정이 나올 것 같다 그런다면은 일단 매도해가지고 우리 수익 챙겨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매수 타점을 좀 잡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차적인 목표가는 어디다? 자, 20만 원 구간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목표가를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냐? 자, 이런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대응하지 않고 그냥 목표가까지 끌고 가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이러시면 절대 안 되고 이런 변수에 맞춰서 우리는 무조건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 이 대응만 잘하더라도 우리 계좌는 확 달라지기 때문에 대응은 필수적으로 해줘야 되고, 간단하게 어떤 게 있는지만 보면은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 한 변수다 그러면 매도해서 우선 수익금을 지켜나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데 오히려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경우라면은 우리는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우리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대응 방법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대응 방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는 뭐라 했습니까? 이거는 매수 구간이다 그랬죠. 자, 이런 매수 구간이 나타나는 종목들도 발견되면은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거예요. 네, 모든 거는 제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혜택이기 때문에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제가 사용하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